이번에는 남겨주신 고민 화면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5555번님이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경기 양주시 회정동이고요. 369번지 양주 회정 범양 아파트 13년을 보유를 하셨고요. 2주택자이시래요. 34평형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답은 하나입니다. 네. 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도할까요? 네네. 네. 자, 회정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들어가지만 아파트값이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지어진 구조로 잡으면 지금 벌써 1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의 감가상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호재 시장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바깥쪽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죠. 네.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일대가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제 9, 5개 아파트로 바뀌어버리고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서 내년, 내후년부터 입주시장으로 막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새 아파트가 좋아요? 헌 아파트가 좋아요? 새 아파트가 좋죠. 아파트가 좋죠. 그럼요.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대는 조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회정동이 아니라 강남이라도 마찬가지예요. 2주택자면 거기 또 아파트라면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는 등록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보유세 구간에도 들어가고 양도세 구간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투자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2주택자이기 때문에 한 주택을 더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 구간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구조,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대상자가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다. 갖고 있으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가 미래 가치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변에 공급량이 많아지고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팔고 빠지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어요. 2주택자이셨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부담은 올해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절세를 위해서 매도하는 방안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양주에서 문의를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주 아파트값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반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네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수도권들이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GTX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호재로 지금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저는 이게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은 올라주겠다라고 했는데 주춤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실수요 시장이라고 좀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GTX 그다음에 7호선, 8호선 추가 연장 어떤 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교통 호재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다 해요.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 호재가 양주 옥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파주도 네. 있고요. 맞아요. 인천 검단도 있고요. 김포도 있고 송도, 청라도 있고요. 밑쪽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저 밑쪽으로는 지금 광교, 분당, 그다음에 성남, 그 위쪽으로는 동탄, 수원, 그다음에 안산, 의왕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북쪽 방향으로 경기도 북부 쪽으로는 지금 양주 옥정이 끝인데 네. 지금 북쪽만 봤을 때는 양주 옥정의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교통 호재가 발생되면서 일자리가 남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실수요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일부 좀 수용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지지만 네. 앞으로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양주 옥정 시장 바로 밑쪽으로 보시면 이쪽 남양주 쪽으로 실제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왕숙 1주구, 2주구까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GTX B노선이 들어가고 6호선, 7호선 교통호재가 있는 이런 네. 구조. 그래서 9호선까지 연장돼서 들어가게 되면 교통호재는 남양주냐 양주 옥정지구냐 그러면 실제로 남양주가 더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 구리라는 그 중간에 다른 도시가 끼고 있지만 똑같이 남양주도 의정부를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차선 구조, 강남 구조로 봤을 때 서울의 접근성 남양주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 구조로 어떤 그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2021년도에 주택 가격이 일부 좀 올라갈 겁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하지만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수요층이 안 받쳐준다면 2022년도, 2023년도 쭉 내리 좀 떨어지는 가격 조정을 받는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이 굉장히 늦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족 도시 역할을 못하는 데다 플러스 교통까지 나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 기준으로 보시면 개발 구조는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조거든요. 네. 기존의 도시에 대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도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교통 호재라는 것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교통 호재가 GTX, C노선, 그다음에 전철, 서울을 이용하는 전철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에 호가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데 공급되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호가 시장에 실수요 시장이 아니라면 좀 들어가지 않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